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이 좀 재미없게 흘러갔어요. 코스닥은 그래도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만 그래도 뭐 0.25% 올랐으니까 그렇게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코스피도 0.01% 빠졌으니까 뭐 빠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이거는 그냥 좀 그냥 축 처지는 느낌의 하루. 대신에 어, 빠진 종목이 이제 양시장 다 많다 보니까 아마도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내 종목들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간 종목들이, 좀 잘 간 종목들이 많이 가고 많은 종목이 조금씩 빠지는 뭐 그런 느낌인 그런 시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수급이 뭐 그렇게 썩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그 시장도 그렇고 좀 눌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또 미국 시장도 계속 신고가를 써가고 있지만 그 흐름이 아주 가파르게 가지 못하고 이제 좀 더디게 가고, 또 다우존스 조금 가면 나스닥 빠졌다가 나스닥 좀 가면 다우존스 빠졌다가 같이 갈 때 오늘처럼 뭐 0.1%, 0.3%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고 이러니까 시장이 아주 그 재미없는 흐름으로 가면서 순환매만 좀 도는, 그래서 바짝 올랐던 종목들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또 못 간 종목들 돌면서, 그러니까 들고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갔다가 내일 빠졌다 오늘 갔다 내일 빠졌다 하면서 그냥 퐁당퐁당 하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어떤 그런 구조고요. 빨리빨리 순환매에 맞춰서 수익 실현을 했다가 또 다른 종목 샀다가 이렇게 약간 빨리 움직이는 분들이 수익이 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시장입니다. 어, 저는 이제 오늘 그 어떤 종목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 종목을 안 하면 좀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 SK 이노베이션하고 하이브를 오늘 이제 방송에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일단 대형주가 뭐 대략 한 5% 이상, 어떤 때는 한 10% 정도 급락 또는 급등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오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급락이 나왔을 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 담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 대형주는 그 특히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폭락을 했을 때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빠졌느냐에 따라서 더 추가 폭락이 물론 가능하겠죠. 추가로 빠질 수 있겠지만 특히 하이브도 엊그제 이제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왕창 빠지고 나서 지금 계속 흐름이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어제 그 이제 그 분할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한 다음에 오늘 좀 그냥 어떤 주가만 보면 그대로인데 이제 장 초반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담았던 분들은 수익을 난 상태,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대형주, 제가 지금 요 며칠 전 하이브부터 요 오늘 어제 오늘 SK 이노베이션까지 지금 멤버십방에서는 계속 매수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들 매수를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하이브는 뭐 알아서들 매도 많이 하셨고 저는 지금 아직 조금 더 들고 있지만 일부 수익 실현했습니다. 근데 들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오전에 사서 뭐 오후에 팔았다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저도 그대로 들고 저는 그냥 사서 들고 있는데 오히려 좀 더 늘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 한번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그 외국인 이제 기관 매도세를 개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이 많이 사셔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두 종목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의 경우 378종목이 오르고 442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01%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564종목이 오르고 750종목이 빠져서 0.2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종목이 한 200종목이 더 많은데 올랐다는 것은 대형주가 좀 잘 갔고 많은 종목이 조금씩 빠졌다는 그런 얘기겠죠. 간 종목만 많이 올라가고 그랬다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양시장 모두 매수를 했고 오늘
코스피는 기관이 많이 매도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 지금 뭐 수급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및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에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 달렸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상승의 영향으로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디지털 컨텐츠주 강세로 5일 연속 상승했다. 이런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어쨌든 추세만 보면 코스닥이 좀 더 좋은 흐름은 맞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시총 상위주 보면 오늘 네이버, LG화학, LG전자 세 종목만 올랐고요. 삼바가 보합, 나머지 다 빠졌습니다. 근데 또 빠진 종목도 많이 빠진 종목이 없이 LG생활건강이 2%대 빠졌고, 또 현대모비스가 1.22% 빠졌고, 뭐 현대차 1.24%, 하이닉스 1.61%이 정도 빠졌고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그 급락의 이제 여파로 지금 어저께 급락의 그 여파로 지금 시총 순위가 17위까지 이제 밀렸고 오늘 고압으로 마감을 했는데, 삼성물산에도 좀 밀려 있는 상태고, SK텔레콤이 오늘 1% 올라오면서 18위인데 올라오면서 시총 차이가 이제 2조 원으로 1조 9천억 원대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진짜 놀랍게도 장중에 뭐 28%대까지 올랐다가 24% 급등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4%대 올랐고 오늘 흐름이 이렇게 좋았죠.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가 오늘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하고 시총이 바뀌었었다가 펄어비스가 막판에 2%대 상승이 나오고 카카오 게임즈가 24%대로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면서 시총 차이가 다시 뒤집어져서 펄어비스가 3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재미있는 흐름이 좀 이어졌었고요. 공매도 보면은 오늘 어제보다 24%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공매도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거고요. JYP 엔터테인먼트와 엔지킴 생명과학의 공매도 거래 규모와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코멘트가 달렸고,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된 게 코스닥의 펄러비스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지금 코스피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최고, 그리고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카카오, 신풍제약이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은 카카오 게임즈가 제일 높았고 제일 많았고, 그리고 시젠,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중은 코스피가 롯데쇼핑, CJ 대한통운, 코웨이, 동원시스템즈, 롯데케미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파크시스템스, 엔지킴생명과학, SK머티리얼즈, TCK, 테스나 순이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아무래도 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뭐 6, 7군데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2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아직 너무 이르고 과도한 IPO 우려, 그러니까 우려할 게 아직은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4,858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폭 이제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제 그래서 하반기에는 화학과 윤활유 부문의 호실적이 기대되고, 또 전지의 적자 규모 축소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 활동 정상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중간 유분 수요 강세, 또 전지의 적자 규모 축소 이런 것들 이제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또 스토리데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높아진 경쟁력 하면서 어제 스토리데이를 통해서 앞으로 배터리, 플라스틱 재활용 등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과 투자 계획, 방향성에 대한 그림을 제시했다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를 누릴 수 있는 대체안이 없다. 이런 흥미로운 제목으로 어제 놀라운 규모의 수주 잔고와 앞으로 투자 계획 발표에도 전지 사업의 분할 가능성 언급으로 SK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8.8% 하락했다는 것. 그래서
늘 그러니까 염려가 되던 그런 이슈였지만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언급된 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IPO나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며 사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최근 경쟁사 LG화학 얘기하는 거죠. 사례에 빗대어 그 시기를 가늠해 보면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달성하는 때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그 시기가 2023년 정도로 예상되는데 분할하는 시기가 이 본격적인 IPO 추진도 그 이후에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분사하더라도 지주회사로서 이 동사가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40만 원을 유지한다. 이런 그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이 오늘 낸 리포트 보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하는 이제 제목 아주 간단한 직관적인 제목으로 그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0만 원을 역시 유지를 하면서 어, 성장성을 재확인했다는 얘기.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린 어 그린 앵커링의 경우 배터리 분리막 사업의 공격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 외에도 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한 원가 절감, 친환경 생산을 강조했다. 지금 사실은 그 2차 전지 분야에서 배터리 리사이클, 배터리의 재활용 부분을 SK 이노베이션하고 또 에코프로 계열사, 에코프로의 계열사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CN, HN이죠. HN 이런 회사들이 또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는 최근의 리포트와 기사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투자 의견이 굉장히 다들 이제 매수 그대로 유지하는 곳이 많고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주가가 개인들 매수가 그대로 이어지긴 했지만 오늘 주가가 더 처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텨줬던 이유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어제 9% 정도 빠진 것은 이제 더 이상 빼기에는 어제 우려 나온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거나 실적이 나빠졌거나 무슨 엄청난 잘못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려하는 몫으로 9%를 이제 까고 날려버렸기 때문에 어제 이후 오늘 시점에서 보면 여기서 더 뺄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반대로 그렇다면 어제 우려가 나온 시점에서 오늘의 시초가를 생각하면 이제 주가는 싸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하이브는 오늘 미래에셋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를 미래에셋 홈페이지에도 이제 안 나오고 제 또 이 HTS 오류가 나갖고 이게 다운이 안 돼가지고요. 요약본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이 엔터로 봐도 인터넷으로 봐도 매력적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목표주가 39만 원 바이 유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거냐면 팬덤과 커머스 플랫폼 포지셔닝 점차 다가가는 모습, 나스닥의 대표 플랫폼 피어에 준하는 멀티플을 적용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14%에 불과하고 국내 플랫폼,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교할 때 높은 상승 여력이 더 채워 나갈 거라는 거죠. 여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가파른 개선이 기대된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3분기에는 그 동기 대비해서 85%늘 걸로 예상되고 4분기에는 111%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앨범 판매 폭증이 지속되고 다양한 기획 MD 판매 성과 상당분을 3쿼터에 인식하면서 그죠? 그리고 또 20년 앨범 판매분이 136%가 늘면서 그리고 연 2회 온라인 콘서트를 지속 개최하면서 등등 계속해서 실적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이브 블록딜이라는 게 이제 물량이 많이 저가 할인된 상태로 쏟아져 나올 텐데 그 한 번의 충격, SK이노베이션과 하이브가 비슷한데 9% 정도 되는 충격이 딱 나왔을 때 일단 분할해서 좀 담아두는 거죠. 그 하이브와 또 SK이노베이션의 미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훼손이 됐느냐를 딱 따져보면 SK이노베이션이 전지 분야가 나가더라도 그 부분을
그 뭐 물적 분할을 하든 인적 분할하면은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텐데 SK이노베이션이 지주회사로 가더라도 그 전지 회사의 지분을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소유하는 지주회사가 되니까 아까 그 하이 투자인가요? 그 나왔던 것처럼 아주 뭐 그 가치가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더 사업이 성과를 더 크게 낸다고 했을 때 가치가 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SK이노베이션도 주가가 9% 빠지기 전에는 좀 비싸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9%한 10% 정도가 지금 오늘 아침에 시가까지 계산해 보면 한 11% 정도의 주가 하락 그러니까 세일이 이뤄진 상태에서는 담을 만한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이브도 지금 뭐 하이브는 뭐 그 이후에 3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주가가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걱정보다는 여전히 기대할 게 많다는 것을 그대로 주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이제 하이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그 기존에 이제 보유 비율이 5.11%였는데 6.49%로 1.38% 포인트를 늘렸다는 또 그 공시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 계속 늘려가고 있는 종목 아주 그 버팀목이 든든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에 보면 흐름 좋아요. SK이노베이션 0.37%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7만 5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는데 저는 뭐 여기서 그 9%가 빠졌기 때문에 한 4, 5% 정도 여기서 한 만 원대 정도 한 28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처질 겁니다. 그래서 그 처지는 지점에서 덜어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는 0.17% 500원이 오른 30만 3,500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장 막판에 장 후반 부분의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그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오늘도 개인이 많이 매수했는데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6분의 1로 줄었고요. 기관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수급 자체를 보면 뭐 전혀 나쁘지 않은 상태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그 이렇게 이제 뭐 금투, 보험, 투신, 은행 이런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좀 팔았지만 제 매도한 거에 비하면 뭐 전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이브는 지금 3거래일 연속 흐름이 좋게 나오면서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투와 보험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또 이틀 연속 매수를 했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런 그 수급 흐름 너무나 좋다고 보고 역시 한 하루 뭐 다음 주 초반 하루 정도 조금 더 그 상승세를 약간 더디게 간 다음에 한번 또 어제처럼 이 정도의 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이브는 지금 주가가 폭락하기 전 31만 원대, 32만 원대 초반 정도 주가까지도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일봉 차트를 보면은 급락 나오고 나서 오늘 아래 꼬리가 이제 빠졌었는데 회색 121선까지 밀린 거예요. 지금 121선까지 밀린 지점은 굉장히 저점이라고 보고 또 매물대도 깼다가 바로 오늘 올라와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점 부분에서는 뭐 이제 매수를 했어도 충분히 좋았고 제가 오늘 우리 뭐 멤버십 방에는 121선 이하에서는 강력 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오늘 오전에 저점에 사셨던 분들은 흐름 나쁘지 않았죠 오늘.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좀 밀리더라도 121선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담아가면 좋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어차피 지금 주가의 고점 부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 부분이 3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만 원대보다는 약간 아랫부분, 한 8만 원에서 9만 원 그 정도 지점에서 약간 횡보할 때 그때 덜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빠져도 저는 26만 8천 원 정도 되는 자리 그리고 거기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르게 되면 28만 한 2천 원대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매도를 좀 고민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 흐름은 21선 따라 쭉 올라가고 있고 역시 급락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21선을 기준으로 삼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뭐 21선보다 많이 올라왔고 5일선을 회복을 했고 오늘도 빠졌다가 다시 5일선 회복하면서 올라와줬죠. 그리고 이제 11선이 남았는데요. 전 다음 주 초반에 바로 회복할 거라고 보고 횡보하거나 눌리면 매수 기회로 삼는데 다만 이제 지난 전고점 부근까지 바라보기보다는 32만 원에서 3만 원, 32만 원대 한 초반 정도 그 구간 정도에서는 조금 매도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축소하는 그 저 시기를 좀 살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33만 원대, 4만 원대까지 기다리지 말고 32만 원 정도에서는 좀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좀 줄여 뭐 완전히 다 팔지 마시고 조금 비중을 줄여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어, 뭐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아직은 하이브와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갈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가 이유가 좀 있어도 또는 이유 없이 이렇게 좀 납득하기 좀 어렵다 싶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10% 가까이씩 이렇게 빠졌을 때는 이거 매수 기회다라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고 약간 어, 뭐 몰빵 이런 게 아니고요. 분할해서 조금 매수해 두는 것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그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때 그 급락했던 부분의 절반 정도까지는 빠르게 채우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이게 왜 급등하지? 하는 그런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축소해도 그러니까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중을 일부 축소해 두는 것도 그것도 역시 본능적으로 판단해 볼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너무 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갈 때 더 가겠지 더 가겠지보다는 많이 갔다 싶으면 좀 덜고 많이 빠졌다 싶으면 좀 사는 그런 방식의 아주 기본적인 매매 방식이 투자에 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오늘 SK이노베이션과 하이브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